후손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오랜 세월 뒤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 손으로 알려져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구나. 물론 그 할아버지는 소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친일을 하면은 3대가 넉넉하게 잘 살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그냥 빌어먹는다. 그 어려운 일정에 어려운 생활을 했었던 내 친구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좀 힘들게 산 걸 옆에서 봤었거든요. 오늘 여기에 같이 오시기로 되어 있던 김택순 선생님이 독립지사 김재중 선생의 후손인데 오늘 이렇게 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요즘 코로나의 확진자를 밀접 접촉한 것이 돼가지고 그래서 김택순 선생을 줌 화상회의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선 김택순 선생의 할아버지가 독립지사 김재중 선생인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나보다도 더 잘 모른대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것이 담양군 대덕면 장살리에 가면은 마을 입구에 이렇게 애국지사 광산김공 재중 독립운동 공훈기념비 이렇게 비석이 있습니다. 김인년 3일 거사시에 전라, 경상, 강원, 충청, 경기도 대표 5인으로 선루대를 구성하여 각지에서 활동하였으며 1920년에 김성현, 문동길 등과 함께 신덕영으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자금 조달의 밀지를 받아 음력 2월 14일 모임을 갖고 군자금 수합 활동을 펴기로 뜻을 모아 이튿날부터 음력 4월 사이에 6회에 걸쳐서 담양 곡성 등지에서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임시정부 요원임을 밝히고 현금 및 군자금 증거 출증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네요. 군자금증 거출 증서 물품 등을 수합하였다. 또한 동지 교합에 힘쓰던 중 1921년 밀고로 인해 밀경에 체포되어 동년 11월 1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강도 상해, 강도 미수,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형을 언도받고 8년간 옥고를 치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 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 담양 곡성 등지에서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했었다 경우에 담양 곡성 등지에서 자산가들을 저거 말 어렵게는 돈 품께나 있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너 맞고 낼래 그냥 낼래 쉬운 말로 하면 강도 짓을 했다고 말이에요. 좋게 그 기부금 좀 허서 수혜의원금인께 이렇게 하지를 못했을 테고 자 숨어서 하는 독립자금을 내야지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안 내다가 삐지다가 몇 대 맞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되냐? 강도 상해. 끝까지 안 내면은 강도 미수. 자, 이런 죄목으로 이렇게 뭐 10년형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그 집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특히 처가에서는 웜에 사이놈 하나 잘못더라고 집안 배려버렸네. 다 덮어보고 자식들한테도 말 안 해보고 결국은 그분의 일생은 집안에서는 강도했던 나쁜 이런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고 덮어졌고 손자 때 굳이 강도했다는 말도 안 해버릴 건지.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서 외부에서 이 가족들은 모르고 있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은 모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에서 각 지역 경기, 경상, 호남 이렇게 해서 이제 5배
옥외 지역의 책임자로서 이게 활동하셨던 김재중 선생이 소원을 받는데 막상 가족들은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83년생이니까 3.1혁명 때는 17살이다 30대 후반이었겠죠. 그러니까 장골이셨대요. 지금 이렇게 크고, 그러니까 이제 야, 너 돈 좀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만큼 꼭 총 들고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신흥무관학교 출신 이동영, 박은식 밀명을 받았다 하면은, 박은식 선생은 이 임시정부 수반을 하셨던 분이니까, 대통령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징용을 받았던 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었는데 가족들은 몰랐던 거죠. 동네에서도 몰랐고. 근데 이제 일본 놈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본 놈들은 이것을 독립운동했다고 그 제목을 그렇게 안 붙이고 강도상해, 강도미수, 자범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웜에 우리 집안에 별놈 나와버렸네, 이제 이렇게 취급을 받았고, 지금까지 말도 안 해주고 할아버지 것이는 무의견 다 없애불고 덮어불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광주와 담양, 곡성 부호들 돈만성 군자금 모금에 전력을 하셨다. 삥 뜯고 다니셨어요. 요즘 애기들 말로는. 근데 그것을 저도 가끔 삥을 뜯는데, 제가 그거 갖고 술 먹으려고 삥을 뜯는 게 아니거든요. 민족문제연구소 우리 활동하는데 회의가 필요하다. 독립군이 싸우는데 총 들고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도 독립군이지만은, 그 독립군들이 총 들고 싸우고 가는데 총알 한 방 하나를 사주는 것도 독립군이다 해서 회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임시정부의 어떤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하셨던 것인데, 21년에 일경에 체포됐고, 이게 읽으려고 하면 제가 목이 메예요. 그 보훈처나 그 보훈청에서 뭐 판결문, 할아버지 판결문을 찾아서 뭐 서울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도 이제 전혀 모르셨죠. 제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정말로 네 할아버지는 한량이다. 뭐 그 집안 일은 전혀 신경 안 쓰고, 하여튼 몇 년 동안 나가 계시다가 한 번씩 오셨다가 몇 달 있다가 또 가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고생은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때가 1977년도예요. 근데 학교를 늦게 갔네? 저하고 같이 마루에 앉아 있는데, 저희 그 아버지 지내가 집에 할머니께서 뭐 한국일보인가를 들고 오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일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버지한테 자네 아버지가 이걸 하셨으니까, 독립운동을 하셨으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죠. 그때까지는 아버지도 사실 모르고 계셨는데. 전혀 모르셨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 신문을 들고 이제 기사를 읽고, 그때 이제 뭐 부산, 대구, 뭐 서대문 형무소 이렇게 가가지고 찾았는데 처음에는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가가지고 이제 찾아갖고 오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청한 게 제가 알기로는 1977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77년에서 아무도 몰랐는데, 가족도. 옆에 어떤 사람이 신문을 들고 와가지고 누가 할아버지인 것 같더라. 알려준 게 그렇게 해갖고 아버지가 신문에 날 정도였으면 보훈처나 이런 데서는 또 다른 사람도 찾아봤으면 금방 알 거 아닙니까? 담양사람 김재중. 대한민국 임시정부 5분 중에 한 분인데, 이 전라도 책으로 책임자로 지역 책임자 아닙니까? 근데 전혀 성의 없이 이 일본군들 잔당들이 해놓은, 일본 경찰 잔당들이 주축이 되어 있던
이 호국 세력들이 막상 찾아야 될 이런 분들은 찾을 생각도 않고, 이 김재중 선생은 무슨 사회주의 연루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호국하고도 별 상관 없는데도 안 해보고 덮어보고 이것들은 괜히 밥 주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일을 하라고 월급을 주고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이 어떤 권한을 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월급만 받지 않고도 안 해. 이 장기판에 장기 쪽 같아. 갖다 일이 옮겨놓으면 가 있고 가만히 서 있어. 능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 오늘 낮에도 일본 사람들의 특성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책임을 안 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정년 퇴직할 때까지 대과 없이 30몇 년을 잘 지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대과가 없단 말은 아무 일도 안 하면 실수가 없어요. 마운드에 안 올라가는 투수는 패전이 없어요. 그죠? 승리 투수가 되려면은 마운드에 올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10승을 하기 위해서는 15패를 할 수도 있고 8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0패를 하면은 마운드에 한 번도 안 올라가고 한국도 일을 안 했다는 소리야, 평생 동안. 우리 김재중 어르신이랄지 이런 수많은 독립군들이 목숨을 바쳐서 찾아놨던 나라가, 그런 사람들 밥 벌어 먹고 살아라, 그런 사람들하고 살아라 했었던가 하는 것을 제가 어저께 KBS 기자하고 이야기하다가 몇 년 전에 언제가 글을 썼던 기억이 나서, 광복절이 내일이니까 이제 광복절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대요. 광복은, 해방은 대한민국 조선의 해방이 아니다. 친일파들의 해방이다. 뭔 소린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친일파들이 일제강점기 때는 저거 상전 일본 놈이 있었어. 근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일본 놈은 가불고 저거 상전은 없어지고, 그놈들이 남겨놓고 간 재산은 지가 싹 물려받고, 적산이로 아니면 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좀 맡아라, 그 사관 얻은 사람들이 다 맡아갖고 가고 대장하고 부자 돼갖고 있는데, 자, 일제 부역을 했던 반민족 행위자들 처벌한다, 반민특위를 법을 만들어 놓고 반민특위를 만드니까 이승만이 국부 이승만, 이상하죠? 내가 국부라니까. 국부란 게 나라 국자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뭐 국자 있으면은 남녀 생식기 부분, 부끄러운 부분을 국부라고 그러더만요. 치부라고 그러죠. 그 말 뭔 말이니까 부끄러운 것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국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부분, 이승만이가 워낙에 개판인 사람이지만은 독립자금 갖다 띄어먹고 횡령하고 해서 임시정부에서 대통령도 탄핵 당하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권한을 잡으니까, 권력을 잡으니까 친일하는 놈들을 다 일본군 출신, 일본 경찰 내지는 끈앞풀들을 갖다 앞에다 세워놓고 반민특위를 해산시켜버리고 그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어 주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뭡니까? 해방은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의 해방이 아니었고 친일파들이 해방된 거예요. 그나마 모시고 살던 상전 일본 놈들은 없어지고 지세상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지금 76년이 되도록 계속되어 온 것이고, 그 밑에서 보건처 공무원이고 또 뭐고 언론, 검찰, 뭐 예를 주르륵 요즘 적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그 후손들 아닙니까? 사회학자인 제가 해석은 한국 해방 1945년 그 후 역사를 통해서 본 광복 해방의 해석입니다. 어째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네. 아니 뭐 다 맞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 중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택순 선생님, 요즘 집안에 갇혀서 살면서 2주일이면 나갈 텐데도 징어제
할아버지는 10년형을 애국을 하다가 10년형을 받았는데 어쨌을까? 그때 한번 심정 생각해 봤어?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자가격리 한다고 작년에 5월 달에 여기 중국에서 한국 들어왔을 때 2주 격리됐어요. 딱 15일을. 그런데 우리 저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는데 우리 애들은 싹 나가 있고 그런데도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뭐 몇 평짜리에서 뭐 감옥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그 좁은 감방에서 생활한다면은 몇 년을 하겠다?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뭐 8년 이상을 하셨다니까 저는 거기서도 원래는 뭐 쉬운 9살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원래 그 우리 집은 장수 집안인데 쉬운 9살 때 돌아가신 게 그 뭐냐 수영 생활 하시면서 뭐 고문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그 신체적인 여러 그 압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그 후유증 때문에라도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할아버지는 제가 그 세상에 나오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저 몸도 어땠고 또 뭐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 여기 같이 참여하신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자네가 말해주는 할아버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가족도 모르고 살고 있었다 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고 그게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아픈 이야기가 우리들이 알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목숨을 바쳐서 했지만은 그냥 잡놈들 이 적폐 세력들 잘 살라고 독립운동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착한 사람들이 좋은 세상에서 발 뻗고 편안하게 살라고 이렇게 했었던 것인데 그 후손들은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 아픈 것을 또 대물림 했다는 것이 우리가 같이 느끼는 죄고 우리가 반성하고 이런 일을 얼른 하루라도 빨리 역사를 바로 잡아야겠다. 이제 그 말 듣고 싶어서 우리 택순 선생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른지 알면서도 걱정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그랬던 거죠. 수고하셨네. 자, 제가 오늘 직접 가서 그 참여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일 큰 그 실수라고 봐야 되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요. 국난이 있을 때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물론 이제 사람들이 질서도 안 지켜 해서 난리를 국난을 재난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재난은 우리는 피해자야. 그러니까 자네가 죄의식을 가질 수는 없고 그래도 이렇게 같이 주문으로라도 같이 해주신 게 겁나게 고맙고 자 우리 김재중 선생 후손 김택순 선생을 위해서 같이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